이 투자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겁이 났던 물건이에요. 딱 봐도 외면받을 만한 요소가 가득했거든요. 지방에 위치한 원룸 한 칸짜리였는데 허물어져가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그리고 똑같은 매물이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물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목돈이 없으면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가구 건물에 낙찰받고 잔금까지 치르느냐고 돈 대부분을 쓴 상태였어요. 계좌를 보니까 1,000만 원 좀 더 넘는 돈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서울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투자를 1,000만 원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은 무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보다 이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거를 좀 더 검색해보고 고민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꼭 큰 돈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게라도 굴릴 수 있다면 그거라도 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적었던 만큼 매일매일 이런저런 물건들을 더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투자할 돈이 적으면 내가 더 많이 조사하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중에 하루는 경매 사이트를 돌아보고 있는데 충남 천안에서 아주 특이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천안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원룸형 아파트였는데요. 감정가가 한 5천만 원대 정도였고, 특이하게도 같은 동 단지에 몇십 개의 호실이 동시에 경매로 쏟아져 나와 있더라고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가끔 법인 보유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전형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회사 명의로 된 물건이 전부 경매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왜 망했을까? 혹시 이 동네가 공실이 심한 거 아닐까?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간 동네라서 임대도 잘 안 돼서 회사가 망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경매를 해보면 부동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이유로 기존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법인이 망하면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단은 불안하잖아요. 지방이라는 입지, 원룸이라는 상품, 오래된 건물, 무더기로 쏟아진 상품들, 이런 조건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더군다나 동시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부담이 됐죠.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거 아무리 봐도 임대가 안 돼서 이자 못 갚다 보니까는 그 회사가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거 회사가 매각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아무도 안 사서 경매로 쏟아져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직접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심만으로 넘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니까요. 일단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지금 시장이 침체였었거든요. 근데 임대차가 여전히 잘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아주 활발하진 않지만 수요 자체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주변 경쟁 원룸들의 상태가 썩 훌륭하지 않은데도 임대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도 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교통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대학생한테 자동차를 사주고 통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근처에서 자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요. 근처의 생활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크진 않았지만 프랜차이즈, 마트, 유흥상권 등등 필요한 것들이 컴팩트하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일부러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동네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골목을 걷는데 점심시간이었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길거리는 생각보다 활기가 있었고 편의점, 분식집, 세탁소 이런 생활 인프라도 다 있었어요. 사람들도 길거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활기가 있는 동네였어요. 네이버 지도로만 봤을 때 이 정도로 상태가 좋은 동네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래서 근처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원룸 공실 맞나요? 부동산 소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엔 좀 공실이 있긴 한데 호실 상태가 좋으면 임차는 잘 나가요. 원래는 학기 중에 공실이 거의 없었어요. 방 나오면 바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발품을 좀 더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들 공실 현황도 조사하고요. 부동산도 몇 군데 더 가봐서 의견들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했죠.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의 매물 상태까지도 직접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당시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되려 이 동네는 어느 정도 차 있는 동네구나, 수요가 꽤 있는 동네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확인한 건 수요의 성격이었어요. 그 동네의 원룸 수요는 대부분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이었고, 이들은 자취를 시작하면 보통 4년, 요즘처럼 휴학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은 5, 6년 이상 거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에게 흥미로운 심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호실을 그냥 사버리는 수요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중개사분 말로는 그냥 자취방에 매달 월세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서 편하게 쓰다가 졸업할 때 되팔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내 아이의 거주 편의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팔 때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물량이 쏟아져 있는 만큼 엄청 싸게 낙찰 받는다. 두 번째,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면 월세는 바로 맞춰질 거다. 세 번째, 2년간 보유했다가 매각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좀 더 깔끔하게 하자. 싸게 산 만큼 남들보다 1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팔면서 인테리어는 더 잘 돼 있는 느낌을 주자는 거죠. 결국 저는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2,800만 원, 인테리어는 한 4, 500 정도 들었어요. 실제로 제 투자금은 1,000만 원 수준이었죠. 세입자는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40, 관리비 별도 해서 공실 없이 운영했어요. 그리고 학기 초 시즌에 맞춰서 매물로 내놨습니다. 매수인은 자녀가 대학 입학 예정인 부모님이었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바로 계약하시더라고요. 매각가는 5,600만 원. 세금 생각 안 하고 간편하게 이야기해서 총 월세 수익 더하기 차익 합치면 제 1,000만 원 투자금은 3배 이상, 3.5배 이상이 돼서 돌아왔죠. 제가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를 해보니까 느낀 점은 소액 투자는요, 더 어려워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경쟁률이 더 셉니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 10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접근하기가 쉽겠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도전하려는 사람도 훨씬 많죠. 그리고 물건을 더 상세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속상하지만 부자가 더 부자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해보니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싼 물건일수록 투자 기회가 많아요. 100억짜리 물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볼 때 가치가 있습니다. 경쟁률도 낮죠. 근데 5천만 원짜리 물건은요, 기본적으로 가치가 낮을 확률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보석을 걸러내야 되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 있고 귀찮은 작업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액으로 돈을 불려서 더 좋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차고 넘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액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소액인 만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조사하게 되고 더 많은 판단을 함으로써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실력이 쭉쭉 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으면 일석이조죠. 오늘은 소액 부동산 투자했던 경험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실제 투자자의 경험과 인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투자자의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제 영상이 더 쉽게 노출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